마이오가드 저농도 아트로핀인데 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투약을 했더니 근시 진행이 늦춰지더라. 아텀2 스터디에서는 0.01%만 해도 근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LMP 스터디에서는 0.05%를 투약했더니 효과와 안정성에서 최상의 균형을 이루더라. 아이의 근시 진행을 50%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즉 망막병리, 망막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학적 치료를 소중한 아이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주치 유일한과 배원장입니다. 오늘은 근시 진행 억제에 대해서 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시 진행 억제 요법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시는 눈의 각종 질환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눈의 모양부터가 일제히 달라집니다. 0.5도 정도의 근시만 해도 벌써 안축장이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좀 길어졌죠.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의 하이 마이오피아, 즉 고도근시 6.0을 넘어가면 눈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눈 모양 자체가 변합니다. 뒤쪽이 볼록 튀어나왔죠. 눈이 과도하게 축장이 늘어나고 또 과도하게 수축 팽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병적인 근시 상태가 됩니다. 망막 중심부에 출혈이 생겼습니다. 이 망막이 너무 얇아져서 뒤에 흰자가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혈관들도 얇아졌고 문제는 얇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망막 자체가 뜯기기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모든 병이 고도근시에 이르렀을 때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근시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0.75 디옵터씩 매년 증가하게 되는데 억제를 시도하게 되면 최소한 마이너스 3디옵터 이상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시가 고도근시로 가지 않게 되고 고도근시를 하더라도 조금 더 낮은 정도의 도수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드립렌즈 그리고 마이오가드 생활습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립렌즈입니다. 근시가 되면 눈에 들어온 빛이 망막보다 앞쪽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상이 퍼져서 잘 안 보이게 되죠. 드립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각막의 동그란 면이 드립렌즈 모양에 맞춰 평평하게 됩니다. 주변부를 약간 돌출되게 만듦으로써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안경으로 완전하게 교정하게 되면 중심부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당연히 안경 교정을 하고 나서 잘 보인다 하겠죠. 다만 문제는 여기 오목렌즈의 특징상 이 두꺼운 면으로 빛이 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점이 맺힌 축이 눈보다 좀 뒤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은 반사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축이 또 여기를 잡으려고 그만큼 안축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안경 교정은 근시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립렌즈 교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립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이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맺히게 됨으로써 드립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안축장 늘어난 효과가 훨씬 떨어졌고 약 30-50%의 근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점은 낮 동안 활동에서는 되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시력 교정과 근시 억제를 동시에 가능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효과가 좋은 만큼 매일 밤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초기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눈 속에 렌즈라는 걸 넣는데 그런 이물에 대해서 아이가 얼른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또한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즈는 세척을 꼭 주기적으로 받고 그래야만 이제 각막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가 있죠. 또한 렌즈를 처음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 형편에 맞춰서 다양한 종류의 드립 렌즈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이오가드 저농도 아트로핀인데 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투약을 했더니 근시 진행이 늦춰지더라. 아텀2 스터디에서는 0.01%만 해도 근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LMP 스터디에서는 0.05%를 투약했더니 효과와 안정성에서 최상의 균형을 이루더라. 마이오가드가 0.05% 정도 농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다만 0.01%에도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인공 눈물과 함께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0.01%, 0.05% 이렇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동 원리는 이 아트로핀을 통해서 근거리의 초점 근육의 마비를 유발시킵니다.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이 모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초점을 맺히게 만드는데 그로 인해서 근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양근을 마비시키게 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걸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동공이 작다가 커지는 효과가 나서 당연히 동공이 커지면 낮에 눈이 부시죠. 형광등이나 여러 가지 조명들이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러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또 반동 현상이라고 해서 약을 끊게 되면 근시가 다시 격발되는 현상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트로핀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드림 렌즈처럼 각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각막 비침 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활동적이면서 안경 착용이 가능한 아이에게 쓰면 좋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05% 농도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렸거나 하면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인별 제품화가 곤란합니다. 이제 환자분들께 아이한테 넣을 때 인공 눈물 먼저 한 방울 넣고 안약을 2방울 연속해서 넣는다 등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등 개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약물 단독으로는 시력 유지는 안 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드림 렌즈도 착용하면서 아트로핀 0.01% 낮은 농도로 쓰게 되면 근시 진행을 가장 잘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근시 진행을 50%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즉 망막병리, 망막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학적 치료를 소중한 아이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면 앞으로 만 18세까지 미세하게 눈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계속 가까운 곳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죠. 물론 고도 근시나 난시도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안내 렌즈 삽입술이나 클리어 스마일 라식을 한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지만 망막 자체가 나빠져 있는 망막 병증 그리고 녹내장 이런 병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시를 최소한 50% 이상 억제해주는 방법을 찾고 근처에 있는 안과 전문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지속적인 활용을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배안과의 배희철 원장이었습니다.